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잘리자의 굿 스피커 정주희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공적인 직장 생활의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막 직장 생활 시작한 새내기도 있을 거고요. 또 웬만한 건 다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이 능글능글 넘어갈 수 있는 경력 사원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력이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사람. 동시에 나오시네요. 네, 처음에는 사실 일이 좀 힘들죠. 처음에 일 배우느라고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습득하는 거는요, 진짜 아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아니면은 보통 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이면 충분히 다 습득을 합니다. 네, 우리가 조직이나 직장에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업무를 습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평가하지는 않죠. 정말 그 조직 내에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조화롭게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평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언제 그만두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만두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올해 직장 생활 한 지 20년 차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안 보여요. 네, 제가 상학계고등학교 나왔었고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잠깐 대학원 다니던 시절을 빼고는 쉬지 않고 계속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었고요. 처음에 20살 때 이제 졸업하자마자 직장 들어갔는데 제가 막내잖아요. 그때 참 항상 그 불의와 맞서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입사했던 친구들이 늘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얘기해야 돼. 야, 네가 얘기하면은 다 먹히는 것 같아. 야, 부장님도 네가 얘기했을 때는 아무 말 못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절 늘 부추겼고요. 저는 이게 잔다르크 놀이를 했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대꾸하고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 다 내라고 얘기할 때 저 혼자 아니오를 외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는 아 그래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주관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그 남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를 했었냐면은요. 쟤는 일은 좀 하는데 되게 건방져. 다른 일은 못 시키겠어. 다른 거 시켰다간 난리 나. 자,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거를 제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는 이미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건 좀 실수였구나라고 느낀 거는 직장생활 시작한 지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좀 알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미 저에 대한 평가는 이제 낙인처럼 찍혀 있었고요. 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10년 동안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에 내부에서 뭐 승진하려면 또 면접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면접에서 저는 매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쟤는 일은 잘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항상 따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다 바뀌고 웬만큼 이제 이제는 많이 안 그래 저 사람 굉장히 잘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을 때 저는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느꼈던 그런 시행착오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요즘 들어온 애들 보면은 참 옛날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그 언니의 마음, 누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좋은 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자,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내 행동에서 순간순간 나오기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갖고 있는지 또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나 태도가 이미 습관화돼 있고 내재화되어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팀장님이 금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공지를 하세요. 자, 이번 주 주말에 회사 차원에서 홍보할 일이 있으니까 직원들 일요일 날 다 출근하세요. 와서 열심히 일합시다. 라고 공지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하게 되는 그 말은 뭘까요? 자, 1번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느낌표로 대답을 하는 거고요. 2번은 네? 라고 물음표로 대답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내가 들었던 대답은 1번, 2번 중에서 어떤 거예요? 2번. 이미 여러분들은요, 그 부정적인 언어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짜요? 이럴 것 같은데. 자, 네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그날 약속 있는데, 일요일인데, 징하다 징해.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들이 그 다음에 좀 따라 나오잖아요. 이미 부정적인 언어와 마인드가 내 안에 내재화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말고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2번 고르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제 강의 잘 들으세요. 네. 자, 저도 처음에는 처음 해보는 일, 그리고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할 때에는 항상 걱정부터 됐어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없는데,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항상 먼저 있었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 회사랑 같이 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아니요 할 때 네 해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자, 그런 사람한테는 기회를 더 주고 싶고, 그 사람이 정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보상 차원에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집에서 하던 행동, 내 마인드, 내가 욱하는 성질이 있으면 욱하는 대로 그대로 다 지르고 내뱉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걸 좀 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다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같이 일했던 팀원 중에 한 명이 딱 그런 스타일의 이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지금은 그만둬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저랑 거의 한 1년 반 정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업무적인 대화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이 뭐냐면, 이거 제가 해야 돼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이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었어요. 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자, 그 친구는요,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한 친구였어요. 근데 다만 늘 하던 업무 있죠. 똑같은 업무. 그 루틴화되어 있고 매뉴얼화되어 있는 업무는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만 새로운 거를 시도해 볼 때, 그럴 때에는 항상 부정적인 태도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에 따라서 이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는 지금 업무가 정말 생활의 달인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어느 정도 빨리 하느냐, 숙달하느냐가 중요한 업무라면은 그거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업무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기획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었어요. 늘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 필요한 업무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태도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친구와 제가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와 이렇게 두 가지로 대응이 되는데요. 제가 상사의 입장에 되어 보니까 못하지만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상사분 앉아 계십니다. 못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게끔 지시를 했을 때 노력하는 사람과 아예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저 못해요. 이거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요. 이 다음에 직장 생활의 예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쵸? 상사분? 네. 너무 이뻐요, 진짜. 정말 그 사람은요. 못하더라도 이미 발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긍정적인 말로 대꾸를 하고 대답을 했을 때 상사분들의 눈빛에 하트가 나오는 거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엄청 편하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인정받으면서 지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자, 간혹 가다가는
내가 항상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정말 이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상사분들 중에는. 부하 직원한테 시킬 거 다 시키고 성과는 자기가 다 가져가는 그런 입장 상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상사가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저기 누구누구 씨, 내가 월요일 날 아침에 좀 중요한 미팅이 생겼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그 발표 자료 좀 한번 만들어 보지.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또 막 되지도 않는 그 위로의 말을 막 해요. 이런 거 많이 해봐야 크는 거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좀 빨리 좀 해서 줘.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 순간 내가 느껴지는 거는 이거 월요일 아침이면은 내가 주말에 또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정말 앵그리버드가 생각납니다. 화가 난다. 자, 이때 그 순간 딱 욱하고 지르지 마세요. 당연히 이 상황은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그래, 뭔가 다른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고비는 잠깐 좀 넘기신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분한테 따로 가셔서 개별적으로 본인의 이제 상황이라든지 불편한 점들을 말씀을 따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마세요. 자, 회사는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사정을 다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때로는 또 좀 너무 이렇게 어거지를 부려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좀 지혜롭게 넘기는 그런 직원이 좀 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CEO나 대표나 또 간부들, 임원들 위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일개 사원이지만 이 다음에 승진하고 싶고 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상사들한테 함부로 거절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조용히 따로 가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시는 거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처방은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침묵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침묵을 지키되 표정 관리 좀 해주셔야 돼요. 말은 하지 않은데 표정으로는 온갖 똥 씹은 표정을 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다 드러내는 경우에는 상대방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 친구는 분명히 동조하지도 않고 불평이 있는데 행동도 하지 않고 몸살이는 거 보니까 아주 나쁜 친구인데, 질이 안 좋은 친구인데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 지키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너무 나는 그 성격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하시면요. 그냥 조금 표정 관리 하시면서 침묵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로 대꾸하지 못할 때에는. 자,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들죠? 괴롭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조금 실천해 보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순간 내 얘기를 들었을 때 반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본인의 이미지, 본인의 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제 직장에서 이제 막 들어온 친구들이라든지 아직 어린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해주는 말이 바로 태도가 곧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말로 행동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에게는 처음 해보는 일이 아니라 많이 해본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업무들이. 그러면 결국 많이 해본 사람은 처음 해본 사람보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은 개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희망은 지금 좀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한번 참고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공적인 직장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